안녕하세요. 1토항사입니다. 4월 1일 이제 국내 경기 2경기 그리고 일본 야구 5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정규 시즌 이제 1위를 기록한 현대캐피탈은 공격과 높이가 장점인 그러한 팀입니다. 팀 공격 성공률이 53%로 리그 1위를 기록을 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오픈 공격, 백어택, 그다음 킥오픈, 서브까지 그냥 모든 공격 지표가 다 1위였던 그러한 현대캐피탈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다 보니까 블로킹에서도 1위를 기록한 팀으로서 공격 부분에서는 약점이 없는 그러한 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심펑의 경기별 기복 이 원정에서 더 두드러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크게 약점이 없는 공격에서는 그러한 팀입니다. 문제는 리시브 효율이 리그 꼴찌를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레오를 아웃사이더 히터로 쓰다 보니까 리시브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리시브가 흔들려도 본인들의 최대 장점인 허수봉 레오, 이 쌍포가 하이볼 처리 능력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관건은 과연 이 현대캐피탈이 리시브가 흔들린 상황에서 얼마나 사이드아웃을 잘 돌려주냐, 이게 제일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강훈 세터가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강훈 세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세터다 보니까 키가 작은데 그러한 세터 중에서도 가장 키가 작은 선수에 속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봉과 레오가 유강훈 쪽으로 공략을 하면서 쉽게 조금 사이드아웃을 돌려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러셀이 직전 경기 서브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플레이오프가 하루 휴식 후 경기였다는 점에서 유강훈 선수의 체력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대한항공이 우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체력에 대한 문제, 높이가 높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러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의 3대0 혹은 3대1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캐승, 그리고 현캐 마헨, 그리고 언더오버는 언더 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하고 가스공사 경기입니다. 삼성은 직전 경기 이제 DB에게 9점차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5연패를 기록 중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도 이제 코번이 결정하면서 로빈슨이 이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슛감이 좋았다 보니까 29득점으로 본인의 몫을 해줬지만, 역시 수비에 대한 문제, 골 및 장악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맹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한 선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호범 감독이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코번을 출전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스공사는 5위가 확정됐기 때문에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김낙현이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김낙현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핵심 선수들이 체력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스공사는 좀 정배 메리트가 떨어지는 팀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낙현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일단은 정성우, 벨랑겔, 니콜슨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 관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정배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경기다. 그리고 코번의 출전 여부를 알 수 없긴 하지만 지금 글렌 로빈슨의 경기 감각이 올라와줬고, 그다음 은도에와의 이제 대결에서는 삼성이 조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 삼성 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 프렌, 언더오바는 이제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로빈슨이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수비에서 약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버 쪽 보는 게 맞고, 코번이 복귀한다? 그러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굳이 엄청 셋오펜 상황에서 신중하게 그렇게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과연 선수들의 슛감이 어떨지,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내 선수들이 슛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언더 쪽을 보긴 하는데 조금 애매한 그런 것 같습니다. 언더 오버 쪽은 그래서 좀 패스하는 걸 권장드리고, 이 경기는 간다면은 삼성 프렌 혹은 승호패부 아니면 삼성 승, 이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야쿠르트하고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시카와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해 나이로 제가 알기로 35살 이 정도로 알고 있을 만큼 지금까지 야구를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부터 홈에서 장타 억제가 굉장히 안 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있고 이번 경기도 진구구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시카와 반대 찍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로시마가 작년에 이제 9월에 대추락을 하면서 4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눈여겨볼 내용이 자완을 상대로 이 팀이 은근히 강했다는 부분입니다. 타선이 문제인 팀인데 그래도 자완 상대로는 뭐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준 그러한 팀이고 뭐 장타력을 갖춘 S급 타자가 없긴 하지만 한신과의 시리즈에서 타자들의 타격감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시카와를 상대하기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 주면서 초반에 리드를 점하는 쪽이 히로시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승조 싸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히로시마 쪽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 저는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는 히로승 그리고 이제 승일패 같은 경우에도 히로시마 쪽 그 다음에 이제 언더오바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자체로만 보면은 야쿠르트가 약간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 선발 그 다음에 불펜 이 부분에서 어쨌든 히로시마의 우위 타격감도 어쨌든 히로시마의 우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 승 쪽 아니면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마무라 쇼고 어쨌든 불안한 투수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시면 오버 쪽 가는 걸 접근드리고 뭐 선발 타마무라 쇼고 알바 아니고 그냥 이시카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히로시마 쪽 보겠다. 그럼 히로시마 승 쪽 가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하고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한신은 이제 사이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9위는 진짜 리그 최상위권의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제구가 조금 안 되면서 투구수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 시즌 컵스와 다저스 상대로 이제 시범 경기에서 던진 내용을 보면은 좋은 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요코하마 타선도 첫 경기를 제외하면 부진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위로 찍어 누르면서 결정구 포크볼을 통해 가지고 조금 쉽게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투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잭슨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작년 후반기에 제구가 조금 안정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구 기복이 심한 투수이고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수가 좀 큰 그러한 선수임은 분명하다. 일단 돔에서만큼은 좋은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선만 보면은 저는 한신 타선을 굉장히 고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코하마한테 타선이 굉장히 좋은 요코하마한테 크게 밀리지 않는다. 밀리는 건 맞지만 그렇게 타선의 차이로 인해서 승패가 갈릴 만큼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불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펜의 퀄리티나 뎁스에서 어쨌든 한신이 확실하게 우위를 갖고 있고 선발도 이번 경기만큼은 사이키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투수의 차이로 한신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신 승, 그 다음에 승일패 쪽도 이제 한신 승, 그 다음에 언더오바는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주니치하고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주니치는 이제 뮬러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작년에 오클랜드에서 뛴 선수로 불펜에서 21경기 등판해서 1패 방어율 4.01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한 결정구가 없는 게 이 선수의 단점이며 뭐 재작년에 어쨌든 선발로 등판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이제 큰 문제가 타순이 돌기만 하면은 두 번째 타선부터는 타자들이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이 딱 눈에 띄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일본이기 때문에 단순한 볼 배합으로도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워낙 이 신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익스텐션 쪽에서도 장점이 있는 그러한 투수다 보니까 뭐 장점이 있는 그러한 투수다 보니까 충분히 일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타격감이 가장 뜨거운 팀이 요미우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 타석부터는 그래도 뭐 본인이 어쨌든 2시즌 전에 보여준 그러한 장점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단점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세 바퀴를 돈 타선의 요미우리 타선이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가지고 어쨌든 저는 뮬러 무실점 경기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이제 이노우에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작년에 주니치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후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노우에가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지금 요미우리는 선발이 6회만 소화해준다고 하면은 7회 발도나도 8회 타이세이 그 다음에 9회 마르티네즈까지 최강의 불펜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이노우의 이 불펜 소화, 이닝 소화 능력의 단점 완전히 커버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최고의 투수 친화 구장이기 때문에 나고야돔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수전 양상이 예상되지만 타선이 터진다면 요미우리 쪽에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뭐 투수전 흐름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뮬러가 작년은 이제 불펜으로만 출전을 했고 재작년에 선발로 출전을 했을 때 타선이 돌면은 이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뮬러가 좀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미우리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승, 그 다음 이제 승일패는 무, 그 다음에 언더오바는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니포넴하고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니포넴 같은 경우는 이토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사실상 니포넴의 1선발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홈 개막전에 내려고 어쨌든 이토를 좀 아꼈다. 이전 시리즈에서 이토를 아낀 이유는 홈 개막전에 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소뱅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기들이 조금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 좀 고무적인 부분은 소프트뱅크에서 콘도, 그 다음 쿠리아라, 이 두 명이 지금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토가 조금 더 상위 타선을 상대할 때 좀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제 조금 처리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기록 소프트뱅크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더 호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뱅 같은 경우에는 모이넬로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작년에 방어율 2.00을 기록했을 만큼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을 했지만 완벽한 내용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니포넴을 상대로 한 마지막 두 경기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니포넴 같은 경우에는 우와사와가 배신을 때리고 소프트뱅크로 넘어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뱅을 상대로 이를 갈고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무조건 소뱅을 상대로는 무조건 이기자.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굉장히 넘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신조 감독은 진짜 무조건 동기부여가 엄청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홈 개막전이다? 그러면은 저는 동기부여가 있는 니포넴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소프트뱅크의 가장 큰 문제는 주전 포수였던 카이가 요미우리로 떠나면서 포일이 너무나도 많아진, 와일드 피치가 굉장히 많아진 그러한 상태이고, 그 다음 주축 타자 2명이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전력의 누수가 너무나도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뱅 같은 경우에는 불펜 운영에서 미숙한 부분을 보이면서 지금 지바롯데를 상대로 홈에서 어쨌든 수입회를 기록한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저는 이번 경기 니포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의 전력 누수가 너무나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니포넴 승 쪽, 니포넴 승, 그 다음에 이제 승 1패도 승, 니포넴 쪽, 그 다음에 언더오버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 아무래도 양 선발이 이름값을 감안을 하면은 언더 쪽을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은, 저는 조금 어쨌든 모이넬로는 마지막 두 경기, 니포넴을 상대한 마지막 두 경기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소프트뱅크 불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스나가 엔트리에 있긴 하지만 시범 경기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감독의 투수 교체 타이밍, 투수 운용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5 기준점, 그냥 저는 오버 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점이든 7점 이렇게라도 똥줄로라도 오버 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더오버 쪽은 그래도 저는 강력 추천드리지 않고, 간다면 니포넴 승 쪽을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롯데하고 오리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과 타격감을 감안을 하면은 오버 쪽을 보는 게 무조건 맞는데, 양팀 게다가 불펜까지 감안을 하면은 오버 쪽을 보는 게 무조건 맞는데, 현지 일기예 보상, 지금 우천으로 인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우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데 꾸역꾸역 경기를 치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예상치 못한 에러, 그 다음에 투수 재구 불안,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로 너무나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이기 때문에 패스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